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에서 코로나19 변이인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재차 경기가 뒷걸음질 치는 조짐을 보이자 마이너리그 야구팀, 관광버스, 헬스장 등 다양한 업종에서 미 의회에 추가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업계 로비스트들은 오미크론 변이가 미전역의 퍼짐에 따라 영업을 축소하거나 아예 문을 닫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며 추가 지원의 긴급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의 몇몇 공화당 의원들은 일부 업종을 선별해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연방 정부의 추가 지출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다수 공화당 의원들은 정부가 그동안 9천억 달러 규모의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를 포함해 지원해줄 만큼 지원해줬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추가 지원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거나 안 그래도 많은 재정 적자를 늘릴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업계 로비스트들은 이에 대해 자신들이 과거 정부 지원에서 소외됐거나 당시 손실을 벌충할 만큼 충분히 지원받지 못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PPP는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로 코로나19 대확산 기간에 아예 문을 닫거나 임대료와 같은 간접 비중이 큰 업종엔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프로스포츠 업종은 통째로 지원에서 배제되었으며 특히 메이저리그 야구팀은 코로나19 기간 시즌이 일부 진행돼 중계권 수입을 배분받을 수 있었지만 마이너리그 야구팀은 그렇지도 못해 큰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광버스, 전세버스, 통학버스 등의 이해관계 단체인 전미버스협회와 헬스장, 국경지대 편의점과 기타 소매유통업체, 호텔업, 외식업 등도 정부의 추가 지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와 관련 하원에서 코로나19 추가 지원안이 지지를 받는 것으로 보이지만 하지만 상원의 상황은 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하려면 60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대 50으로 동수인 상황입니다. 단,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경제활동에 차질이 빚어지고 폐업과 일시 해고가 늘어나면 정부 추가 지원에 대한 공화당의 반대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고 관측되고 있습니다. 남태평양 섬나라 통가 인근에서 해저 화산이 폭발해 통가 주민 10만 명 중 약 8만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화산 활동으로 해저 케이블이 훼손되면서 통신이 제한돼 정확한 피해 규모는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질랜드와 호주 정부는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정찰기를 파견하고 통가 주민에 대한 지원에 나설 채비에 나섰습니다. 영국 BBC에 따르면 이날 국제적 십자연맹 IFRC는 전날 발생한 해저 화산 폭발로 인한 화산재와 쓰나미로 통가 주민 8만 명이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IFRC는 지금까지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화산 폭발로 쓰나미가 발생하고 화산재가 대량 분출돼 최고 8만 명의 통가 주민이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통가 인구는 약 10만 5천 명 정도입니다. IFRC의 KT 그린우드는 화산재가 대량 분출돼 주민들이 호흡에 곤란을 느낄 것이며 쓰나미로 침수 피해도 막대할 것이라며 국제적 도움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통가 인근에서 발생한 해저 화산 폭발은 통가에서 약 2,383km 떨어진 뉴질랜드에서도 피해가 발생할 만큼 강력했습니다. 화산 폭발로 엄청난 화산재가 분출됐으며 통가 인근에 1.2m의 쓰나미를 일으켰습니다. 위성 영상에는 폭 5km의 화산재와 증기, 가스구름이 20km 상공까지 치솟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남태평양 통가 인근 해역은 제주도에서 직선거리로 8,400km 떨어져 있습니다. 이 해역에서는 한국 시각 14일 새벽 2시께 수중 화산이 첫 분화를 시작해 15일 낮 1시께 해일을 발생시켰습니다. 기상청은 16일 제주 지역과 남해안은 통가 지역 화산 폭발의 여파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최대 15cm에서 20cm 정도의 해수면 변동은 있지만 평소 수준의 변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민경 기상청 지진화산감시과 지진전문분석관은 쓰나미 대피 경보를 발령한 일본과 달리 남해안이나 제주는 거리가 더 멀고 수심이 더 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8월 공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 6차 평가 보고서 제1실목으로 보고서에서는 과거 기후와 관측 증거에 기초해 21세기 중 최소 한 번은 거대 폭발적 화산 분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66%에서 100%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보고서는 이러한 분출은 전지구 지표면 온도 및 강수량을 1년에서 3년간 감소시키고 전지구 몬순 순환, 극한 강수와 많은 기후 영향인자를 바꿀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집 융자는 제가 제일 잘합니다.
표정원 융자, 한 곳에서 시작된 안정된 미래, 선우엔 선우보험, 주택, 렌트관리, 상가 건물 전문, 이선미 부동산, 허리가 아프면 허리하세요. 초이스원 헬스센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해 드립니다. O3 컨설팅, 감동을 주는 건강한 김치, 코리아 김치,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전문, 이정숙 보험, 40여 년간 교민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온 애틀란타 종합보험. 17일 아랍에미리트 수도 아부다비 국제공항과 석유시설이 드론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아랍에미리트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두바이 현지에서 일정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격이 가해진 아부다비를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사전 일정이 취소돼 두바이에 머무르고 있으며 신변의 이상은 없습니다. 이날 아랍에미리트 수도 아부다비 국제공항과 인근 석유시설에서 드론으로 추정되는 공격이 발생해 연료 트럭 3대가 폭발하고 현장에 있던 파키스탄인 1명과 인도인 2명이 숨졌으며 또한 6명이 부상당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초기 조사 결과 화재 발생 장소 인근에서 소형 항공기 부품들이 발견됐다면서 무장 드론으로 이들 시설의 폭발과 함께 화재가 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문 대통령이 두바이에 머무르는 상황에서 발생했지만 현지에서는 특별히 동요되는 분위기가 감지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부다비 국제공항은 두바이와 약 100km 떨어진 데다 아랍에미리트 방문 중 아부다비 방문은 예정돼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두바이에서 아부다비로 넘어가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왕세제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해 왕세제와 회담을 가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정이 취소됐고 현재 두바이에서 다른 일정들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직후 예멘 반군 후티는 자신들이 아부다비에 공격을 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예멘 내전에 참전 중인 아랍에미리트 등 연합군 측은 예멘 사나 공항에서 폭탄을 적재한 드론들이 공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사나와 아부다비는 100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2014년 말 후티 반군이 예멘의 수도 사나를 장악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예멘 내전은 지금까지 6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5년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 등이 예멘 정부를 지원하겠다며 개입했고 이라는 반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광주광역시 화정동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건물 일부가 무너지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번 참사로 실종된 5명을 찾기 위한 7일차 수색 활동이 성과 없이 종료됐습니다. 이날은 적치물이 치워진 지하 1층과 지상층 등에 인명구조견을 투입해 집중적인 수색 활동을 벌였지만 실종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구조대 활동이 가능한 지상층 수색은 마무리 단계로 실종자를 찾기 위해선 붕괴한 상층부 수색이 필수적이지만 구조대원의 안전지대를 먼저 확보해야 한다는 전문가 자문에 따라 상층부 수색은 앞으로도 상당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1일 광주시 소방본부와 서구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7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신축 공사장에서 아파트 한 개동 외벽이 붕괴됐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는 광천종합버스터미널 인근의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지하 4층 지상 39층 규모로 1, 2단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2020년 3월 착공했고 오는 11월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아파트 외벽에서 떨어진 잔해물이 인근 주차장을 덮쳐 차량 20여 대가 파손되거나 매몰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도로변 지상 컨테이너 등에 갇혀있던 3명을 구조하고 1층에서 잔해물에 맞은 1명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이번 외벽 붕괴 사고는 39층 옥상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외부 압력이나 충격 등으로 외벽이 무너져 내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공사를 맡은 업체는 7개월 전 발생한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참사를 일으킨 곳이라 그때처럼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이 참사에 대해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6월 사상자 17명이 발생한 광주 학동사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시공업체입니다. 지난해 6월 9일 학동사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도로 쪽으로 붕괴하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건설노조 광주전남본부가 공개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201동 콘크리트 타설 일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3일 35층 바닥면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10일 후 다음 층인 36층 바닥을 타설했습니다.
겨울철엔 콘크리트가 잘 마르지 않아 시간을 충분히 두고 열풍 작업 등을 통해 강하게 굳히는 양생 작업을 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무리한 공사 기간 단축으로 인한 콘크리트 양생 문제를 이번 사고 원인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양생 불량으로 하층부가 거푸집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붕괴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겨울철엔 2주가량 양생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시공사 HDC 현대산업개발 측은 12에서 18일 동안 충분한 양생 기간을 거쳤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작업 일지가 공개되면서 이 해명은 신빙성을 잃게 됐습니다. 정부는 사고 원인을 더 정확히 알아내기 위해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만들고 또 다른 사고를 막기 위해 전국 건설 현장 3만 곳을 긴급 점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도 이번 공사와 관련한 업체들을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러빙엔즈 방문간호에서 간병 전문의를 모집합니다. 주 업무는 고객분들의 일상생활 보조입니다. 합법적으로 근무가 가능한 조지아 거주자분들은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애틀란타 직업전문학교에서 2021년도 신입 학생을 모집합니다. 메디컬 어시스턴트 학과, 미디어 영상학과가 개설된 본교 입학 문의는 전화로 상담 가능합니다. 애틀란타 TV는 러빙엔즈 시니어 센터, 수지 홈케어가 함께합니다.